보이지 않는 집은 절대 사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어떤 집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킴보가 여러분의 개인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지금까지 지어진 가장 기이하고 기발한 집들을 둘러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주택에 사는 것이 지겹고 실증난 적이 있나요? 벽돌과 콘크리트,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집이 싫다고요? 그렇다면 호빗처럼 땅속에서 사는 것이 이 불만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집이 바로 당신을 위한 집입니다. 스위스 중심부에 위치한 우르스 슈압과 실바나 부첼리 부부의 흙집이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Ich habe gesehen, dass die ganze Gesellschaft, man konsumiert viel, man macht die Natur kaputt. 지금까지 90채가 넘는 집을 지은 건축가 피터 베치가 설계한 흙집은 피터 잭슨 영화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집을 둘러싼 흙의 단열 효과, 햇빛이 들어오는 큰 창문, It's a good feeling to sleep. 그리고 집의 전반적인 둥글둥글함이 매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아, 그리고 펑키한 모자이크 패턴과 그림도 언급했나요? Urs and Silvana live, work and create in this remarkable home. The house is standing now here as we liked it.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집이 있다면 그것은 바퀴가 달린 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따라서 이곳은 작을 수도 있고 작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멋지게 보입니다. 노마드 소형주택으로 알려진 이 집은 길이 24피트, 너비 8.5피트이지만 디귿자형 다이닝룸, 1층 침실, 미니 욕조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바퀴 달린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할 때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웃이 싫다면 환상적인 일이죠. 바로 이 점이 이 집의 장점입니다. 독립형도는 전기와 배관에 연결할 수 있는 이중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끝부분에 접이식 데크가 있어 어디에 주차하든 즉시 야외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간편하고 특별한 견인허가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죠. 마음에 들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베컴 크릭 케이블 롯지입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이름에 단서가 있습니다. 강으로 덮인 도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이곳은 동굴이자 고급 주택입니다. 다시 말해 브루스 웨인이 이곳을 본다면 저택을 팔고 배트케이브는 폐쇄하고 대신 이곳에 집을 마련했을 거예요.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인상적인 집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글쎄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곳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보세요. 배트모빌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지금 주머니에 1억 달러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 베레어에 위치한 이 메가맨션을 구입해보세요. 이 특별한 주택에는 침실 8개, 욕실 21개, 41,000평방피트가 넘는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가족을 키울 계획이라면, 특히 약 300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즐겁게 지내길 원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구 코트, 36인용 극장, 실내 수영장, 8개의 바와 1200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저장고가 있어 아이들이 한두 잔 정도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Hello, you must be Dylan.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를 떠날 때만 비행기를 타지만 이 남성은 1년 365일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I do love my bird. With all of the flaws, it's still a wonderful living environment. 네, 지금 보고 계신 비행기가 작은 숲 한가운데서 쉬고 있습니다. 브루스는 주택담보대출을 원하지 않았고 이동식 주택에 사는 것에 항상 만족했지만 기발하지만 약간 이상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비행기를 사면 어떨까? 브루스의 보잉 747 주택은 전기, 전화선, 하수도에 연결되어 있고 물은 자연우물에서 공급되는데 생각만큼 많은 노력이나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브루스에 따르면 항공기의 엔진이 제거되면 나머지 부품은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그는 소위 죽음의 수용소, 오래된 비행기가 죽는 곳은 과거의 일이 되어 항공기 주택개발공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친 발상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저택 중 하나이며
실제로 안전 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The 안전합니다. safe house was designed to be just that. It was designed architecturally and functionally to be a structure that was safe. 첫째, 주변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택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다양한 조명이 켜지고 블라인드가 내려가며 카메라가 침입자를 포착하고 양방향 음성 기능을 통해 집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집안, 차 안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마치 집안에 항상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침입할 경우 650파운드의 폭탄 방지 도어를 통해 안전 코어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침입자가 아니더라도 얼굴 인식 또는 신체의 혈류로 작동하는 생체 인식 기반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죠. 즉 당신이 전문 빈지털이범이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옆집에 침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고요. 이 집은 창문이 달린 돌연변이 감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니타 돔이라는 지속가능한 돔 주택입니다. 이 이상한 집은 리사 스타가 지속가능한 집을 짓겠다는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의 조슈아 트리로 이사하면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녀는 그 야망을 확실히 이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조물은 주변 땅을 이용해 지어졌으며 리사의 집 외에도 방문객에게 개방된 다른 공간도 있습니다. 샤워하우스라고 불리는 돔이 있는데 이 돔은 기본적으로 주석에 적힌 대로 작동하지만 이곳이 최초로 지어진 돔이라 리사가 원래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붕이나 벽이 없는 수면 공간이 있는데 사실 방이라기보다는 공간에 가깝죠. 야외 주방과 화덕도 있으니 별빛 아래서 자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이 제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의 개인 돔하우스에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고요. 자연 건강을 추구하는 의사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집이 있을까요? Hola, bienvenidos a mi casa.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이 남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지도 몰라요. 타스카레가는 스페인 북부에 있는 버려진 교회를 넓은 로프트로 개조했는데 가장 기괴한 특징은 슬랙 라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서커스 기술이 없나요? 그렇다면 이 집은 당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스는 무교이며 내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이 교회였다는 유일한 단서는 장소의 기본 모양에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타스와 그의 여자친구 반려견에게 있어 이곳은 그저 집일 뿐입니다. 한때 재단이 있던 자리는 이제 현대식 주방으로 바뀌었고 한때 종교 그림과 성유물이 걸려있던 오래된 교회 벽에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슬랙라인이겠죠? 타스가 사무실에서 침실로 이동하려면 재킷 크루가 2번 생각할 만한 묘기를 부려야 합니다. 집이 보통 휴식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선택이네요. 핵태 재앙이 닥쳐도 바퀴벌레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바퀴벌레가 이런 곳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소박해 보이는 집 아래에는 냉전시대부터 존재해온 1,800만 달러짜리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비싼 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른 우물, 관리되지 않은 정원, 전구 없는 전등, 별로 예쁘지 않네요. 벙커의 벽난로에서 연기를 내뿜는 굴뚝으로 위장한 가짜나무도 있고 라스베가스에서 지하에서 시간을 보내려면 8대의 에어컨도 필수라고요. 어쨌든 안에 무엇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면 70년대 나이트클럽처럼 보이는 곳으로 거실, 침실, 욕실, 수영장, 4홀 퍼팅 코스, 그리고 큰 금속 캡슐로 이어집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요? 글쎄요, 이 캡슐은 사람 머리 5개와 사람 몸 4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장소의 원래 소유자가 냉동인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겁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곳은 실제로 판매용이며 냉동 시체는 모두 무료로 처리해준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에 대해 들어보셨죠? 이 망토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비로운 장소인 조슈아 트리로 돌아와서 이 기괴한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비저블 하우스는 전체가 거울로 마감된 유리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가 주변 풍경을 반사하여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부는 순수한 럭셔리 구조입니다. 침실 3개, 욕실 4개, 수영장, 대가족을 위한 디너 파티를 열 수 있을 만큼 큰 주방이 있죠.
어디를 둘러보아도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와 미국이 아닌 화성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좋은 점은 단기 렌탈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숙소는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멋진 에어비앤비 숙소예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라는 환영 매트가 필요한 곳은 많지 않지만 이곳은 확실히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장소는 풀하우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눈에 띄는 지지대 없이 거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주요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저녁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고소공포증이 없다면 이곳은 놓칠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저 아름다운 경치를 보세요. 그것도 인상적이지 않다면 이 화장실은 얼마나 멋진가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든 스케이트보더가 꿈꾸는 집이죠. 프로 스케이트보더이자 에트니의 소유주이자 신발 거물인 피에르 앙드레 세니제르그가 소유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길르봉 델라포인트가 디자인한 파스하우스는 아마도 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물론 침실, 거실, 식당, 주방 등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스케이트보더들이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것은 집의 모든 공간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표면은 하프파이프, 경사로 또는 레일을 연상시키죠. 스케이터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구급대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 정도?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피트 넬슨과 로렐 워터스가 샤토 트리하우스, 또는 그들이 하늘 위의 성이라고 부르는 트리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웅장한 계단을 통해 400평방피트가 넘는 메인데크로 올라가면 주변 경치만큼이나 인상적인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샹들리에,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도자기 공작새, 뭐가 안 될까요? 결국 이곳은 샤토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이름에 걸맞은 곳이에요. 샤토의 2층에는 거실, 식당, 넓은 욕실, 구불구불한 계단이 있고 왕이 잘 수 있는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고급스러운 침실이 있습니다. 아니면 퀸사이즈 침대, 아니면 둘 다요. 나뭇가지에 숨어 어른들을 피해 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며칠간의 호화로운 시간을 결합하고 싶다면 이곳을 예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다음 집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특히 정원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안하게 살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집을 원했던 지역예술가인 캠의 소유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캠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 주방, 데크, 해먹 스타일의 휴식 공간, 욕실, 침실, 심지어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공간까지 갖추고 있죠. 그리고 저 경치를 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이 캠에게 큰 매력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는 주변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로프트의 창문을 풍경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인상적이죠?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을 수 있는 돈과 기술이 있다면 작은 집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아니면 실제로 건축가가 소유한 이 집을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라일리의 테라스는 다른 6채의 집과 나란히 있고 폭은 3m에 불과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을 정직하게 해치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 건축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야외와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서 뒷문으로 이어지는 통창을 통해 바깥 세상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중앙 공간에 커다란 나무를 배치했습니다. 주방, 식당, 침실, 욕실, 거실 등 다른 유연한 공간에서도 야외라는 테마가 항상 눈에 띄며 특히 전체적으로 풍부한 자연 채광이 돋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쿄의 가장 작은 럭셔리 아파트를 보기 위해 도쿄로 향합니다.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면 가장 작다는 말은 임대할 수 있는 최악의 아파트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은 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살기 좋은 곳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넓은 옷장 공간, 백설공주의 친구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공간,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크기의 화장실과 샤워실, 충분한 채광,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로프트 공간까지. 잠을 자지 않아서 돈을 절약하고 밤에 부업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말이죠. 여기에 어떤 종류의 가구나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주자 중 한 명이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했는지 살펴보세요.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집이 그렇듯이 아키모도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키모 닌자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계속 성장하는 구조물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구독을 클릭하세요.